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은 사실 풍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도 저희가 건물 설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풍수 공부를 갖다 했고, 그러면서 건물을 나타나는 장점 설계 하고 있는 건축사입니다. 자, 풍수질이란 무엇인가? 풍수지리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이 과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는지, 그것을 과하다고 한다면 덜어내고, 그 다음에 넘친다라고 한다면 덜어내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채워서 사람의 평온을 유지시켜서 발복을 하는, 그게 가장 원칙입니다. 예전에 옛날 때부터 그 건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혹은 수도라든지도 다 경험에 의해서 찾고 위치를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구성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위치를 대략 잡았을 때 그 잡은 자리에서 패치를 놓고 음양오행을 따지는 이제 향법론이라든지 그런 게 적용이 되었고, 그것들은 여태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을을 갖다가 만약에 타운하우스에서 땅을 선택을 한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풍수지리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땅을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건물을 지을 때도 똑같이 그 땅에서 나타나는 단점들과 장점들을 건물에서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돋보이게 그렇게 설계를 하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게 되어지면 그 풍수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쇠라고 하죠. 폐철만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 땅이 어떻게 환경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폐철을 놔야 되는데 이런 쓰레기 위에서 폐철 놓는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의 좌향이 어디다, 나의 방향이 어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더러운 환경, 이런 낭떠러지 환경, 그 다음에 이런 습한 환경 속에 거기서 좌향을 맞춰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 폐철보다 사실 건물을 짓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직관들은 한 집에 들어가서 1년 정도를 있으면서 그 집에서 부족한 게 뭐고 넘치는 게 뭔지 보고 각각 사람들에 대한 걸 다 보면서 이 집 아들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 이런 것을 더 활발하게 해주면 이 친구가 그런 부분이 더 강해지니까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욕심이 너무 많으니 이 친구를 좀 고생을 시켜서 욕심을 좀 덜어내고 그러면서 올바르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관이 그런 걸 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선대의 몇 자리라든지 좋은 자리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산에서 좋은 자리들을 어디가 좋고 다음에 모실 때 이쪽에다 모시라라고 하고 거의 1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도 올라가서 봐야 되고 비 올 때도 가서 봐야 되고 눈 올 때도 가서 봐야 그 산이 좋은지 그 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건축사로 이야기하면 현장도 안 가보고 건물 설계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이 어떤지를 보고 이 사람하고 맞는지를 보고 그 크기를부터 해가지고 그 환경이 다 좋은지를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자, 이게 택리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지리가 좋고, 그러니까 땅이 좋겠죠. 생리가 좋고, 땅에서 나는 생산적 이익이 좋고, 인심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산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위치가 좋다면 생산적 이익이 어느 정도 사람의 인심이 어느 정도 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후하게 된 곳에 놀러도 갈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거기는 살기 좋은 땅이다. 사진 잘 찍으셔도 돼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종환의 택리지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게 아파트 단지하고도 관련됩니다. 아파트 단지하고도 관련되고 타운하우스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이런 택리지 부분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좋은 땅을 왜 찾아야 될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이 무겁다. 그러면 그 집이나 그 땅은 나랑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좋아. 되게 밝아. 되게 건강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닥침이 있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넘기고 대화하면서 넘기고 하면서 내 편을 계속 만들다 보니 나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일이 다 좋아집니다.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내가 잠을 잤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고 잠을 잤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고 그 상태에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옆 사람이 쿡 찍었어요. 내 물건을 떨어뜨렸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죠. 싸우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회사 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화를 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같이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인생에 뭔 문제가 생겼을 때, 업무상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환경 속에 산다면 이 환경이 시간으로 누적이 되어진다면 이 시간의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땅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엄청나게 부가 벌어지듯이 풍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집이라든지 좋은 환경, 비싼 집이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먹고 자라고 잘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일이든 다 잘 될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풍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풍수지리 연합회 참사리지회 선임연구원 안홍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제 소속된 곳이 참사리지회인데 여기 풍수지리 연합회 부회장님 보계 스님이시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묘 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집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봐주시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그 수행 기간이 좀 그렇게 좀 길지 않고, 이 형님은 거의 한 20여 년 다 됐고 저는 한 10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활동하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폐철에서 나타나는 거 가지고서 방향이 이거다 저거다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직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설명이 가능하겠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책에 나와 있는 걸 알려준다?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나도 다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이거를 알려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에 저는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떤 걸 어떻게. 자, 우리가 집을 왜 짓냐? 우리가 집을 짓는 데는 내가 갖고 싶어서 짓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고 그 내용이 설계에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지으면 집을 왜 짓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내가 손자랑 같이 뛰어놀고 어린 손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장난치고 놀고 싶다,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도심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집하고 가깝다고 한다면 주말마다 놀러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그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 나중에 군대까지 가는 것까지도 같이 다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할아버지의 생각이나 아버지의 생각이나 아이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게 바로 가풍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돈을 갖다 줬다? 그러면 이게 돈으로 된 가풍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돈 떨어지면 끝나요. 근데 마음으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으로 간다면, 응원으로 간다면 아이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우 게임 되게 잘하네. 그러면 그런 머리로 공부도 조금만 더 잘하면 너 성장할 수 있다 하면서 응원해주고 게임 더 열심히 하라고 해주고 더 열심히 게임하라고 해주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공부도 되게 잘합니다.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머리가 바바박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게임을 잘하는 어린아이들이 성공을 잘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회사입니다.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상승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이건 회사의 조직이 이건 전통적인 조직입니다. 이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새로운 것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1970년대 80년대에 시스템으로 갖다가 군대에서 시스템으로 갖다가 움직였을 때라면 지금은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가 발전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비전 자체가 달라지고 회사의 매출 성장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뭐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여기는 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전통적인 이런 조직들하고 완전 달라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데 지들끼리 경쟁을 갖다 시키고 지들끼리 네트워크를 시켜가지고 성장을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전 세계적 그룹이 되어집니다. 각각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서 즐겁게 놀면서 업무를 보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PM일 수 있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부사장이 조언일 수 있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나 이러면은 내가 이런 사람 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으면 부사장이 야, 내가 인맥으로 이거 연결해 줄게. 그러면 너가 가가지고 정리해. 그런 다음에 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에 사회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 게 가장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다. 대한민국 이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일을 책상에서 진짜 새벽같이 일한다고 해가지고 능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놀면서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발전을 갖다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들이 갖는 그런 굉장한 스트레스를 해소를 갖다 해줌으로써 회사는 발전할 수 있다. 이게 풍수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 건 덜어내고. 자, 어디 앉으셨습니까? 자, 여기서 아무 데나 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에어컨 바람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자, 보시자고요, 이제. 자, 지금 앉은 자리가 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편하죠? 자, 바람의 직선 방향이 있습니까? 에어컨. 여기는 에어컨이 돌지 않으니까 괜찮네요. 그 다음에 문의 직선 방향이십니까? 문의 직선 방향. 문 앞에 앉으신 분들 거기는 바람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앉으시면 안 되고 안쪽에 앉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요 빔프레이트의 요쪽에 앉은 분들은 좋은 자리에 안 앉으신 겁니다. 이쪽에 앉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온해집니다. 자, 의자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의자가 삐뚤삐뚤한지 의자 튼튼합니까? 그러면 좋은 상입니다. 신발에 오염됐는지 한번 보세요. 내 신발이 내가 오염됐는지 보세요. 내 신발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부실한 땅에 있는 겁니다. 자, 소리. 이 소리 바로 앞. 스피커가 어디 있나요? 스피커 바로 앞에 있네요. 아이고, 거기는 안 좋은 자리네, 거기는. 예. 저기도 마찬가지고. 약간 떨어지면은 좀 귀가 좀 잘 들리겠죠? 자, 높은 곳. 여기는 지금 평지니까 괜찮아요. 제가 단상 위에 있다면 낭떠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내가 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잠깐 있다 가는 거. 한계령 휴게소처럼 잠깐 있다 가는 곳은 괜찮다. 그 다음에 주변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거친 환경이 있는지, 혹은 사람이 있는지, 거친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들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영향입니다. 지금 다른 풍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층간 소음이라든지 지금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고 옛날 조선시대 아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요즘 논문사 져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대한 것을 많이 발전했대요. 그 다음에 흉한 형태의 벽이 무너졌다고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려야 된다. 이게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풍수는 딱 세 가지로 봅니다. 대지, 건물, 내부. 그 안에 그것들이 다 이치로운 것들로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풍수. 풍수는 기본적으로 바람을 갈무리하고 바람을 피하고 물을 얻는다. 왜 물이었을까? 잘 보시면 과거는 농번기예요. 바람을 알면 건강하고 물을 알면 부자가 되고 논농사 밭농사를 다 물에 의해서 짓습니다. 물이 없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알면 귀하게 되고 다 모든 생산지가 생산의 이익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바람에 대한 건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바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옆에서 이야기하는 열외서 환기장치 이런 건 꼭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집이 짓다 보면 방이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잠잘 때 내가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 있는데 그게 적다면 내가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외서 환기장치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비용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월등히 좋기 때문에 건물 질 때 열외서 환기장치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바람에 의한 거기 때문에 바람이 온도를 머물게 되면 덥거나 춥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열을 두껍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한 창문의 기능도 좋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보통 제일 먼저 뭘 쓰냐면 예전에는 그런 거 써서 뭐 LG 하우시스 발코니 차 이런 거 썼는데 안 써요 요즘. 요즘은 가장 미니멈 가장 저렴하게 할 때는 성능이 괜찮다 하는 디크닉. 저 입구에 그 카탈로그 보셨죠? 그 디크닉. 그 다음에 앤썸. 그 다음에 유로레아우를 씁니다. 유로레아우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AT 그 다음에 유로레아우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유로레아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 제품을 여기다 우리가 설계할 때 쓴. 물에 대한 거가 뭐로 나오죠? 이제 재물에 대한 걸로 나와요. 생산, 산업, 4차 산업이라든지 3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생산, 5차 산업 이런 거. 근데 진짜 안 바뀌는 건 이 땅입니다. 땅.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잉크하고 어디서 성장하고 내가 어디서 생활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 다 강남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걸 잘 보시면 내가 사업을 꼭 강남에서 안 해도 된다면 내가 사업 환경이 제일 좋은 데가 분당이면 분당으로 가고 과천이면 과천으로 가고 고양이면 고양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내가 운전해가지고 다녀서 물건을 파는 시기가 아니라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나는 물건에 대한 거 가지고 꾸준한 장사가 잘 돼야지 해외에서 수입한 게 강원도로 갔다가 뿌려지는 거는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거지에 대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알면 가장 좋은 환경과 좋은 발전이 되는데 조금 전에 게 시간으로 곱해지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풍수의 구성. 풍수의 복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남이 버린 것도 내가 주워 받는 거예요. 요번에 보면은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일본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 그 안에 보면 쓰레기 줍는다 뭐 한다 이것들이 다 뭐다? 남들이 버린 복을 내가 갖는 거다고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잘못된 어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친구를 믿어주는 것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수 자세히 보시면 에 의해서 용혈타루향에 의해서 터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국인데, 그러니까 한 되게 좋은 땅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이 가 들어가는 음택이고 그 크기가 크면 집이 수 있는 좋은 명당 자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 이제 옛날부터 좋은 터, 그 다음에 명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명당 없어요. 끝났어요. 지금 거의 1000년, 2000년, 4000년을 넘으면서 그 좋은 명당들 다 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명당은 아니지만 나한테 좋은 거.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거. 그러면서 나의 생활에 그렇게 리스크가 적은 거. 그러면서 좋은 땅을 선택하시는 게 그게 명당보다 더 가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용 풍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용, 산의 맥을 얘기하고 혈지, 혈판, 당판을 얘기하고 사격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수로는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향법론은 패처를 놓고 좌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방향이나 여기는 쥐방향이나 예전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출입문을 이쪽으로 내라. 이쪽으로 내면 얘는 이쪽으로 내면 출입문이 세방향인데 이쪽으로 보면 출입문이 쥐방향이다. 왜? 새는 어느 정도 크면 날아가 버린다. 집이 비어진다. 자, 쥐는 한쪽에서 계속 번식이 계속 이루어지니 재산이 계속 모이고 새거지가 계속 형성이 되어지니까 쥐방향으로 출입구내라. 그런 얘기를 저는 90년대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도시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었고 길이 많이 바뀌었고 길의 크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세 방향 이런 패처를 놓고 방향을 갖다 정하는 것보다 도시 안에서의 위치적인 환경 자체가 안정적이면서 그 다음에 나의 출입문의 방향이 그 안에서만 잘 돌려줘도 괜찮다. 그래서 너무 옛날 풍수에 대해서 맹신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처에 대한 저 6개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음양오양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더 잘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보면 음양오양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분 유튜브 보시면서 한 번씩 따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수구 방향을 어디로 잡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 잡고 나의 음양오양에 대해서 맞춰서 이 몇 가지의 혼합으로 나의 정확한 방향을 잡는 건 그때 잡아도 된다. 아까 멘치로 진짜 막 죽은 땅, 뻘 이런 데다가 거기서 패치를 놓고 하는 건 장난질이에요. 땅 자체가 반듯하고 윤기가 나는 땅이 가장 좋다. 그리고 내가 살기 편한 땅이 가장 좋은 거지. 그 다음에 패치를 놓고 음양형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아무 데서나 이렇게 패치를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 주소서 산이 내려오는 용, 혈,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좌향.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요 지형들이 정말 형태가 어떠냐 해서 그렇게 이제 풍수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서울 도심지에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경기권에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저 강원도에 가서나 볼 수 있다. 근데 강원도는 나이 60, 70 먹고 강원도를 왜 갑니까?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지. 아니에요? 이게 풍수입니다, 사실. 자, 지형이 이렇게 부드럽게 통통한 산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산은 깨지고 끊어지고 파괴가 된 산은 좋은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곳에서 여러 개를 다 이렇게 겹으로 해가지고 보호를 했을 때 이런 자리가 사실상 명당이다. 그리고 이 용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능선이죠. 능선이 보면은 능선이 두툼하면서 얘가 밝아야 좋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처졌다거나 왼쪽으로 처졌다거나 어느 쪽이 절개지다는 건 좀 약간 부족하다.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내가 집을 구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산새들이 둥글둥글한지 그 다음에 부드러운지 그리고 평온한지 그리고 급하지 않은지 그것만 잘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보시면 산이 이렇게 있다면 산에 뒷통수가 있고 산에 앞통수가 있습니다. 뒷통수는 어디로 보면 되냐면 남대문 쪽, 남산으로 봤을 때 남대문 쪽, 그 다음에 앞면은 이태원 쪽, 한남동 이런 쪽 사람 많이 좋은 사람들이 왜 살면 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도 앞이 있고 뒤가 있다라는 거를 잘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산의 앞면 쪽에 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근데 이거는 동서남북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풍수에 대한 거는 장풍독수라고 해서 바람을 갈무리 걷어내고 물을 얻는다. 이건 이제 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사수까지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좋은 이온 해가지고 패철 놓고 음양공에서 이걸 보는 거고. 그래서 더 중요한
뭐냐? 용혈, 사수, 형까지 이 형기 형태 가장 더 중요하다.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완성하는 것까지가 2단계. 그래서 요까지.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산부터 물에 일으키고 좋은 거 순서대로. 보시면 1번을 보고 2번을 봐요. 산에 맥이 있는데 좋은 혈자리가 없다면 그냥 준수한 거예요. 1번을 보고 2번 있는지를 보고 1번, 2번을 보고 3번 있는지 봐요. 좋은 싹이 있는지 보고 3을 보고 4번을 보는데 물이 내포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고 물이 밖으로 돈다라는 건 재물이 나간다는 건 덜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번, 2번, 3번, 4번이 다 좋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저기서 폐철을 꺼내서 본다. 그런데 사람들이 1, 2, 3, 4, 5 안 보고 5번만 봐요. 아파트 같은 데 가가지고 5번만 보는데 아파트 단지를 딱 봤을 때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자동차가 어디로 많이 다니는지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안전한 지역이 어딘지 그러면서 또 거기서 그 층 높이가 내가 몇 호에 사는 게 가장 좋을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패철 놓고 뭐 501호가 좋은지 아니면 704호가 좋은지는 그 다음에 패철 놓고 보면서 704호가 나한테 음양원에 우리 가족한테 제일 맞네. 그랬을 때 704호로 가는 거지 704호가 싸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싸면 너무 땡큐고. 자, 위에서 향을 보지 말고 과룡초 위에서 향을 보지 말고 낭떠러지에서 향을 보지 말고 흉지에서 향을 보지 말고 물구덩에서 향을 보지 말고 풍살, 충살, 폐물에서 향을 보지 마라. 가장 중요합니다. 함부로 폐철을 꺼낸다는 것, 폐철만 왔다면 폐철만 꺼낸다면 얘는 사기예요. 시골에서 어깨너머로 풍습 배우신 분들이 그래요. 그냥 왔다 하면 폐철 놓고 왔다 하면 폐철 놓고 그러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0만 원, 어떤 사람은 800만 원까지 받아요. 그렇지 마라. 그리고 만일에 무슨 회장님 자리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다. 건물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거하고 도시에 대한 것부터 쫙 보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회장 자리를 잡아야지 그냥 이 공간에 와가지고 책상 자리 이쪽으로 하세요 하면서 1억씩 2억씩 받아가시는 분들 이건 사기예요.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나쁜 짓이고. 그런데 들어오는 길목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보면서 또 누굴 봐줘야 되냐면 사업을 제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하는 그 팀 전체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회장만 봐서는 안 돼요. 일 잘하는 건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조직에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그들이 더 안락한 환경이 되어졌을 때 회사는 성장한다. 그래서 회장만 생각하지 마라. 밑에 있는 직원들도 생각을 해야 그들이 나의 돈을 계속 벌어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안동마을입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까지의 집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 좋은 집은 어딜까요? 안 좋은 집.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여기서 양반집이 있고, 양반집은 눈에 보여요. 안 좋은 집은 어떤가요? 안 좋은 땅, 안 좋은 집. 자, 몇 번이요? 몇 번? 2번? 네, 그 다음에요? 찍어봐요. 뭐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얘기해봐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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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예전에 부잣집은 3분 능선에서 7분 능선 사이에 집을 지었습니다. 왜? 어느 정도 안전을 갖춰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봐야 하지만 그건 산에서 오는 그 환경이 맥이 3부에서 7부 능선 사이에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빨간 집들은 뭘까요? 빨간 집들은 옛날로 치면 소장농 집입니다. 자, 소장농 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논에도 논 쪄먹을 땅, 밭 쪄먹을 땅, 길 땅 제외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자리, 돌무더기들이 이렇게 쌓아놓은데 거긴 논도 밭도 못 짓잖아요. 그런데 소장농들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내가 옆에 사람이 사는데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였어요.
예, 그런 데는 되게 살면 안 되는 자리죠, 사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보실 때 물이 있다 그러면 좀 떨어져라.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맨 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짝만 한 단 올라가라.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괜찮다. 수해가 파주 옛날 때 물난리 나면은 그냥 다 쓸려 내려갔어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좋지 않은 땅 걸러내기. 자, 등기부 등본만 봐도 압니다. 좋지 않은 땅은 등기부 등본에도 나와요. 자, 두 번째, 도로와의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땅의 현황 봐도 좋은지 안 좋은지 압니다. 자,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할 때 뭐를 봐야 되느냐? 등기부 등본 보죠. 그때 등기부 등본에 어떤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되냐면 폐등기를 봐야 돼요. 폐등기. 그거는 1900 초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말소 등기 전체 쫙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걸 보시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 자, 근저당, 가압류, 경매, 가압류, 근저당. 자, 보세요. 바뀌었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하려고 혹은 뭐 집을 살려고 해서 또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다시 경매로 나와. 재경매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제일 샀던 사람의 그 자식까지 딱 넘어온 거면 그거 사도 좋다. 왜? 꾸준하게 30년간 소유했다는 건 나도 꾸준하게 소유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강강소래를 그런다. 이런 땅은 아예 넘어 산다 하더라도 보지를 마라. 왜? 안 좋으니까. 이거 뭐 풍수책 다른 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도로와의 관계. 자, 이렇게 커브진 땅. 대관령 길 생각해 보세요. 쭉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려왔을 때 여기도 안 박습니다. 핸들 꺾다가 안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박는 거예요. 이런 커브진 땅에 이쪽 땅은 위험하다. 바깥쪽 땅은. 안쪽 땅은 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또 어디냐면 판교톨에서 성남 판교톨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휴게소, 첫 번째 정류장. 거기서 사람 많이 죽습니다. 왜? 쭉 오다가 커브 도는데 거기 커브 돈 자리가 바로 버스 정류장이라서 네이버 검색하시면 거기서 사고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옹벽이 높은 땅, 이거는 임의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거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이 땅, 지금은 모르겠는데 비어진 지 거의 한 10년 넘어가요. 이게 한남동 끝자락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옥수수고, 여기 바로 여기 보이는 여기가 더힐, 한남 더힐. 자, 여기는 오르막길에서 여기 이 길들이 막 오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자동차가 충돌해서 우리 집을 쳐요. 자, 그런데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면 그나마 나오는데 오르막길이면 뭐라고 안 나온다?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내리막길이라면 여기는 잘못하다가 사람이 나왔는데 왼쪽 오른쪽 내려오는 차에 깔려서 비명행사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땅들은 피해라. 이런 사면이나 삼면이 도로인 땅, 이건 주택 주거지역에서 너무 좋은 땅이에요. 1조 사선 다 피하고 다 좋은데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입문을 어디로 내면도 다 위험성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저기서 꽝 소리가 나는데 왼쪽에서 교통사고가 나는지 오른쪽에서 교통사고가 나는지 앞에서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봤기 때문에 위험한 땅이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를 한쪽으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위계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라 위계가 좀 낮은 데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내가 출입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1층의 임대인은 좀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를 해가지고 좀 장사가 잘 되게끔 해주면 뭐 일거양득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고가도로 바로 아랫집은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자, 경부고속도로 쭉 타고 오다가 88을 딱 타려고 할 때 고가 한번 돌죠. 그때 다리하고 건물하고 부닥치는 진짜 50cm, 1m밖에 안 떨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잠을 자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강도 못 보지. 근데 잠만 잤다 하면 그쪽으로 차가 진짜 하루에 수십만 대 지나가는데 그런 데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이 낮다면 위험한 거고. 자, 땅의 현황 봅니다.
자, 이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욕심으로 땅을 계속 파니 이게 됩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죠? 네. 사도 유치원. 자,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옹벽으로 5m, 10m 막 이런 식으로 옹벽을 쌉니다.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지금 복구해놨지만 이런 거 지금 보강토 공법으로 해가지고 석축을 2m까지 싸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5m, 10m 싼 곳에 높으니까 전망 좋네 하는데 이 밑에서 내 돈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보강토의 수명이 30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다 내 돈 이상을 꼽아놨는데 혹은 3억 이상을 넣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30년밖에 못 쓴다고 한다면 내가 팔지도 못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30년 뒤에 저 보강토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토 많이 올리지 마세요. 이 땅은 되게 중요한 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회장님이 땅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산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 땅을 사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땅 아시라 왜 업자들이 돌못 놓고 그 위에 흙을 해놨다 아시라 했더니 야 안홍준 너 설계 좀 해줘. 그래서 회장님 다 이런 데다가 설계 안 해드립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야 건축사가 너밖에 없어 해가지고 건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 집 팔았어요. 손녀가 놀러 왔는데 넘어졌는데 이 무릎 있죠. 무릎은 이 날카로운 돌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에 짓이겨가지고 성장판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손녀하고 뛰어놀려고 처럼 했는데 그 문제가 딱 생기니 자식한테 욕 얻어먹어. 평생 어떻게 그 평생을 잊고 살 수가 있겠냐고요. 손녀가 다리가 한쪽이 2cm가 작대요.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인데 아직까지 죽는 그날까지 못 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집 함부로 이런 돌무더기 땅에다가 건물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한다면 몰라도 손님들 와가지고 뭐 알아서 하는 거라면 몰라도 내 가족이라든지 우리 손자라든지 손녀라든지 이런 영향을 주는 데는 저런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산속 주택 이런 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물이 내려오고 산으로 바람이 새벽에 밤에 바람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저 개울가 따라서. 그런데 얘가 더운 여름날에도 시원하죠. 자 겨울에는 이렇게 되게 날카로워집니다. 자 아까 바람이라고 했죠. 바람을 갈무리 한다고 했잖아요. 올라가는데 바람이 세찬 게 오는데 그게 습기를 먹으면 바람이 내려온다면 진짜 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계속 살 거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꼴짝이는 가급적 피해라. 자 물소리 이런데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면 물 놀 수 있다고 해서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다?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괜찮다. 그런데 층간소음이라면 풍수 얘기 그런 얘기 있죠? 뭐라고 그래요? 이런 물소리 난다거나 뭔 소리 난다면은 정신병 걸리거나 아니면 줄초상 난다고 그랬죠? 자 층간소음 줄초상 나죠?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누가 와가지고 흉기로 찔러버리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일반 풍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건축적 관점에서 계속 보다 보니 이런 특징들이 이런 현상으로 몇백 년이 바뀌는 아주 옛날 거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지금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더 많이 잘 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라 이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자야지. 내가 편안하게 못 잔다고 한다면 아까 스트레스가 시간으로 곱해지면 아주 안 좋은 것처럼 그래서 생리가 시간으로 곱해지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자 산에 보시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시커멉니다. 왜냐면 이게 맥이거든요. 산에 엄청 강합니다. 이건 청주에 지나가다가 찍은 건데 이런 같은 데는 지금 건물이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은 절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밖에 못 짓습니다. 종교시설 이렇게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위에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정신병 걸리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고압전선 위에 집을 짓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 산을 절개해서 공장을 만들죠. 아, 뭐 땅값 싸니까 좋잖아요. 공사비 얼마 안 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왜? 장비가 아주 그 정밀한 장비가 이런 산에서 그 산 기운에 그 장비가 망가지면 하자율이 증가하고 생산량은 감소하고, 그러면 이것보다 평당 10만 원 더 좋은 그 아래 땅, 바로 아래 땅을 샀다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인 가급적이면 평지에다 짓는 게 제일 낫다. 이런 산 능성을 깎아서 더 넓게 짓는 건 자칫하면 욕심인데, 그 욕심이 생산력 감소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잘 보세요. 이렇게 질퍽한 땅, 여기다 그 땅 파는 사람들 노원 위에다가 흙 쫙 깔아놓고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땅이 그게 전이었는지, 그 다음에 논이었는지,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돼요. 개천이었는지 다 보시면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집에 왔는데 계속 먼지가 이렇게 있어요. 흙먼지죠? 그런데 발전소 가까이, 석탄화력 발전소 가까이는 이게 흙먼지가 아니라 이게 탄먼지예요. 탄가루. 낮에 문을 못 엽니다. 열었다가는 빨리 해놓은 거 다 시커멓게 되다 보니까 못 열어요. 그런 환경들로부터 이런 꼼꼼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좋은 건물의 형상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은 형상. 자세히 보시면 5가지가 허한 게 있고 5가지가 실한 게 있고 균형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형태적인 게 있습니다. 자, 오실은 집은 작은데 식구가 많은 경우, 식구가 많은 거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대문은 작고 집안이 큰 경우, 자,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완비가 된 경우, 자, 도둑들이 잘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집은 작은데 가축이 많은 경우, 가축이 많다는 건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허, 어떻게 보면 이제 부족한 거, 집은 큰데 식구가 적은 경우, 이게 지금 요즘 문제죠. 애들 다 분가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40평 살고 있는데 애들 다 분가해가지고, 아, 이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20, 30년 편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삶의 노동 현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닦아야 돼. 계속 닦아야 돼. 계속 닦아야 돼.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휑하다 보니까 뭐라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 고양이를 키우든 멍멍이를 키우든 새라도 키워야 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새예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생명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한 50년 가기 때문에 개는 뭐 10몇 년밖에 못 살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만일에 애완동물 키운다면 조류를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 거의 한 50년, 100년도 사니까.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대문은 큰데 집은 작은 경우 쑥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두르지 않아 불안전한 경우, 우리가 집을 만들어 놨는데 도로에서 우리 집이 보인다, 우리 집 실내가 보인다, 그런 게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물이라든지 부엌이 제자리에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우물 옆에 화장실이 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은 작은데 마당이 넓은 경우, 시골 같은 데는 뭐 쓴다 하지만 들짐승들, 그 다음에 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공간의 크기를 내가 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땅의 형태를 보여드리면,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원형 형태는 덕망을 뜻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는 부기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가 작은 것도 부기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 좁으면서 긴 거는 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런 삼각형처럼 생긴 땅은 사실 이 땅을 팔아서 이 땅과 이 땅을 해서 반듯한 땅을 만드는 게 집으로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상점으로서는 도로의 넓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과 사람이 뭐 사업을 하는 거는 구분을 져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진 곳은 뭐 사고 팔고도 될 수 있지만, 안 된다면 여기 조경 면적을 해버리고 내가 바운더리는 반듯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은 작은데 마당이 넓다거나, 그 다음에 앞마당 뒷마당 이렇게 나눈다거나, 그
그다음에 건물은 큰데 땅이 좁다거나 이런 데에서 각각 특징이 나눠지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보시면 되는데 건물의 크기는 사실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50% 이상 좀 돼야 되고 땅을 사실 때 건물값하고 땅값의 비율이 땅의 그 재산의 5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하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우리 건물 짓는 전체 돈의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땅 때문에 건물도 날아갑니다. 그건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그 사이즈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건물 높이, 산이 높으면 건물이 높은 게 좋아요. 그 중에 여보의 70% 정도. 그 다음에 산이 낮으면 건물도 낮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건물을 치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음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안 좋다. 그래서 건물은 필로티 좋지만 필로티의 샤타 다르세요. 그래서 바람이 따뜻한 지기가 내 건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기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지 않게끔 셔터라든지 폴딩도라든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누더기, 이게 빌라예요. 옆에 빌라예요. 어느 쪽 살고 싶으세요? 자, 오른쪽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 자, 요 집 빌라에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요 집에 살고 싶다. 손 들어. 없어요. 왜? 누더기 같잖아요. 그래서 나의 재산적 가치는 건물이 단정하고 예뻤을 때 좋은 거다. 자, 빌라를 짓는다 하더라도, 자, 이거 땅콩주택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 내 집은 좁고 계속 오락내락 하다 보니까 무릎이 다 나갑니다. 이런 집은 사는 거 아니에요. 집을 한다 하더라도 1층, 2층 이렇게 전통적인 평면이 된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오락가락 해놓으면 정상없잖아요. 그만큼 얘가 이런 데서 하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건 정확하게 깔끔한 게 30년, 40년 지나도 질리지가 않은 형태입니다. 자, 공장 창고를 한다 하더라도,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은다? 너 조금만 돈 들이면 사옥처럼 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부가가 보여지는 모습을 더 잘 보여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박공을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단정하게 한두 번 안에 끝내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부. 자, 출입문이 딱 있었을 때 바로 앞에 바로 출입문이 있으면 안 돼요. 들어왔을 때 여기 까만 거 보이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보여지는 건물들은 외국 건물이에요. 외국 건물입니다. 국내 건물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물 해놓고 나무들로 주변하고 가려놨어요. 울타리를 쳐놨어요. 시야를 카바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박공이 더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캐나다입니다. 눈 많이 오죠? 눈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니까 경사각이 그 환경에 대해서 맞추고 이렇게 디자인을 맞추다 보니까 창문 위 상부 여기서 딱 정리해 놓은 게 이런 것들이 바로 있으면 바로 청소하기 편하게 이렇게 높이를 잡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물을 모던하게 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차폐 조경이라든지 그런 비보를 정리를 합니다. 도심지라면 벽을 아예 돌려쳐가지고 내가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게 이렇게 담을 갖다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나무 담, 그 다음에 여긴 스페인이에요. 오른쪽은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라인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 환경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패시브 협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모자 차양처럼 내거나 아니면 바깥에다 셔터를 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호하는 건 차양을 낸다. 왜냐면 셔터는 시간 지나면 망가진다. 그래서 차양을 해놓는 게 뭐 오랫동안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벽면에 장식, 인테리어, 아트월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좋다? 그림을 그려라. 근데 그 그림도 총칼 무기로 된 그림은 절대 안 된다. 다랑아리처럼 되게 부드러운 것 갖다 놓으면 내가 화났을 때도 다랑아리 보면 그나마 좀 이렇게 누그러지는데 만일에 그때 처기에 만일에 뭐
군대 휘호가 있다거나 아니면 총칼이 걸려 있다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무슨 검 해가지고 막 갖다 놓잖아요. 그거 들고 뛰쳐나갑니다. 진짜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은 집에 절대 들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디서 소 대가리 잘라다가 뭐 솥불 같은 거 절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같은 막 이상하게 꼬인 나무들 벽에다 갖다 놓는데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아예 내가 장식을 하고 싶다면 그림, 아주 단정한 그림으로 장식을 하시는 게 심신상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장식 없습니다. 우리 그 풍수책 보면은 어디에다가는 뭐 황금색을 놓고 어디다가 뭘 놓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좋은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인데 요즘은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잘 놔도 자기한테 이로운 게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물은 밝게 요 바닥은 좀 안정적인 색깔로 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 보시면 나머지 것들에 나중에 나의 좋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물건이 더 많이 배치가 되면 배치가 될수록 나한테 더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너무 힘들지 마라. 그 대신 해야 할 거. 하늘, 이 천장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수술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침대 바로 가운데 사각등 집에 있잖아요. 자, 수술대입니다. 눈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조명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간접 조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간접 채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내 눈의 시력의 보호는 이런 조명을 어떻게 설계를 잘 하냐에 따라서 내 눈과 내 건강에 바뀔 수가 있다. 자, 보세요. 깔끔하죠? 여기에 이게 너무 화난 거 아니에요? 화나죠? 근데 나중에 이불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내 거 뭐 책상에 이거 책 갖다 놓고 하면요. 그냥 꽉 차요. 근데 장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전체가 다 균질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어수선하게 알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 뭐 어떤 건물이든 내가 앞으로 50년 뒤에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나를 보호하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장님,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업어서 화장실을 데리고 갈 때 지금 방법 없죠. 근데 이거 만일에 쓰신다면 어때요? 천정에 해가지고 화장실 천정까지 그대로 갑니다. 자, 아까 풍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족한 걸 채운다라고 했어요. 자, 부족합니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데 없다 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가요? 요양원 가버리는 거예요. 요양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 버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건물 지을 때 활용을 하시는 게 낫고, 찾아보시는 거 어디서 찾아보신다? 여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끔 천정에 각발푸나 철골로 보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편안하게 레일 타고서 화장실 가고, 레일 타고서 목욕탕 가고, 레일 타고서 식당에 의자 가까이 가가지고 앉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 행여나 내가 우리 집사람이 못 걷는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집사람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왜? 이런 거 가지고 도움을 받으라. 자, 앞으로 겪을 일들이에요. 지금 다.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부족한 걸 채운다고 했죠. 내가 나이가 앞으로 한 80이 되면 다리가 10cm 올라가는 거 엄청 힘듭니다. 진짜 못 올라요. 다리 다쳤을 때 못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단 단높이를 13cm 이하로 하십시오. 물론 계단이 커집니다. 그런데 저 계단 단높이가 20cm 돼가지고 높이 올라다녔다. 지금 괜찮죠. 그런데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내 다리가 못 올라가면 나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2층도 제대로 못 가. 그러면 어떻게? 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30년을 살았어. 주변에는 친구들도 많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군대 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집 떠나야 되네. 내 친구들 여기 다 있는데 내가 떠나야 되네. 내가 갈 곳은 요양병원밖에 없네. 그러면 그때 사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을 때 제일 좋은 건 단층으로 짓는다.
마당까지 자동차가 들어와가지고 안방에 있는 발코니 창을 열고 휠체어라든지 사람이 수평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환경 만들어 놓고 스타트하는 게 좋다. 그래서 너무 장식적인 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을 끝까지 진짜 죽는 그날까지 내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2층으로 만들었을 때 가급적이면 내 집은 2층에 올리지 마라. 애들 집은 2층이더라도 내 집은 2층 하지 마라. 근데 만일에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 이거 설치할 수 있게끔 계단폭을 1m 이상, 1.2m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전동을 활용해라. 그래야 그나마 낫다. 사진 찍어 두시는 게 나아요. 자, 사람이 나이 50에서 60가 인생의 화려한 정점의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집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60 넘어가면서 은퇴를 하신다거나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하게 먼저 정리해야 될 거, 집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자동차예요. 내가 지금 에쿠스 타고 다닌다. 내가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닌다. 나 이거 다 타고 다닌다. 지금 나 이 자동차 소나타 10년 탔어. 이건 나한테 내 인생의 화려함이 묻어있는 차기 때문에 이거 뭐 정리 못해. 정리하셔야 돼요. 왜? 운전하면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에 안전장치 있는 거는 테슬라 알아서 운전해줍니다. 알아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알아서 길 찾아줍니다. 자, 나 같으면 에쿠스 사가지고 다시 살 게 아니에요. 에쿠스 샀다면 그다음에 그냥 테슬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전기 충전이니까 전기만 하면 되죠. 집에서 하면 되죠. 그러면 나가가지고 기름값 쓸 일 없죠. 거기다가 나는 뭐 어쩌다 나가니까 자동차 충전하는 거 어려움 없죠. 그리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움직이려만 하면은 애가 보호로 해가지고 자동차 막 피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이 에쿠스 타고 가다가 차선 잘못하다가 만일에 정말 비싼 차를 긁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없던 1,000만 원을 물어야 나가는지. 그러니까 자동차 집 먼저가 아니에요. 자동차부터 정리하세요. 자동차부터 정리해서 테슬라 탔을 때 어느 누구도 욕 안 해요. 저 집 망했구나. 안 해요. 야, 얘가 알아서 기사 대신 운전해 주잖아. 얼마나 편해. 야, 핸들도 안 잡어. 알아서 가. 되게 좋습니다. 아까 풍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한 거 채우고 넘치는 거 덜어낸다. 자, 기름값 넘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값 덜어내야죠. 이렇게. 풍수, 옛날 풍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적인 풍수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풍수의 원칙은 넘치는 거 덜어내고 부족한 거 채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게 부족하냐, 어떤 게 넘치느냐. 우리 애가 방 안에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애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고, 애가 밖에만 있다? 안으로 무조건 들이밀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집이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 부분, 땅에서 이런 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로 해갖다 짓든 스틸로 짓든 목재로 짓든 잘 짓는 사람 잘 찾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돈 안 들인다 해가지고 천정에다가 판넬로 하지 마시고. 왜?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 안 좋고. 그 다음에 패시브, 여기 저 유튜브 한번 보세요.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유튜브 한번 보세요. 거기서 피코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한번 검색해보세요. 핸드폰 꺼내서. 피코네 보시면 여기처럼 단열, 기밀, 창, 환기, 차양, 열교 방지, 이게 다 풍수 관련이에요. 단열이 춥거나 기밀하지 않아가지고 우풍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서 창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서 환기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차양이 있어줘야 어느 정도 열 에너지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뜨거운 태양이 거실로 안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코네에 있습니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거 다 보시고 건물 지으세요. 자, 뭐라고 했죠? 그렇게 좋은 환경에 시간이 더해지면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태까지의 삶에서 부족한 거 채우고 넘치는 거 덜어내서 나한테 맞는 건물을 잘 짓기 바랍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여기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건축사 안 선생 안흥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코네, 피코네. 뭘 찾아?